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진짜 이분 유명하시죠. 한반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도널드 커크 전 USA 투데이 편집인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꿰차고 북한, 중국, 이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꿰차고 있는 분인데요. 제목이 일단 섬찟합니다. 도발 시 첫 공격 목표는 한미 공군기지, 이런 제목으로 자유일보에 컬럼을 실었는데요. 끔찍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전술핵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지 타격용으로 배치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28,500명 중 일부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을 맞아 휴무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핵 운운할 때는 다 나름의 계획이 있음을 노련한 북한 전문가들은 안다. 필자가 만났던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북한은 특정 군사시설을 목표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군과 미군 기지가 분명한 공격 대상이라는 얘기다. 한국에서 5번 근무한 경력의 데이비스 맥스웰 예비역 특수부대 대령은 북한의 핵심 타겟으로 공군 기지와 주요 항구 등을 꼽았다. 비행기나 배가 닿을 수 없게 해서 주한미군 추가 증원을 막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전략은 국군과 미군이 한반도 장악을 강화하기 전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다는 북한의 공격 목표를 달성할 최고의 기회가 된다. 맥스웰 예비역 대령이 워싱턴 DC 소재의 민주주의 국방재단과 함께 내놓은 북한의 우선 공격 목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군 및 미군 공군기지다. 이들 공군기지야말로 북한 공격 시작 후 몇 시간 내 그에 대응할 병력을 즉시 배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쉬운 공격 목표는 미군 최대의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 기지와 주한미군 사령부,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66마일 떨어진 유엔군 사령부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오산 공군기지, 미 7공군 본부, 한국이 최근에 도입한 F-35를 보관 중인 청주 공군기지, 그리고 군산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도 있다. 빠른 공격과 거대한 타격으로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싶어하는 북한을 보면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장비를 제대로 못 갖춘 대한민국 국군을 몇 주 안에 소탕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6.25 말이다.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 한국과 미국이 나서기 전 북한이 핵답제 단거리 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맥스웰 예비역 대령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지휘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빠르게 남한을 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부산 항만단지를 서울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주일 미군 기지에서 올 충원부대의 한반도 접근을 막기 위해 부산을 동시에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며 항구를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이유로 최대 철강단지가 있는 포항과 캠프 험프리 외곽의 주요 항구들을 겨냥할 수 있으며 항만 노동자들에게 핵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도 경고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베테랑 한국 담당자 브루스 베넷은 김정은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형 탄두를 폭발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품었다고 장담한다. 그는 김정은은 이미 소형 탄두를 실험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강한 인상을 심기 위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거론하며 만일 그런 식의 기습을 받고 북한을 박살내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여 년 전 탈북자들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은 미국인 사상자 2만 명 이상이면 곧 북한의 승리라고 자신했다. 미국인을 희생시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포기된 적이 없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글을 쓰네요. 허접한 평론가가, 허접한 전문가가 이런 걸 하면은 약간 뻥치네 이럴 수도 있는데, USA 투데이의 편집인도 지냈고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 씨가 이렇게 예상했다는데 무섭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국제정치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요. 그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국제정치에도 현실주의파가 있고 자유주의파가 있어서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같은 현실주의에서도 전망이 조금씩 다른 거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유우파가 보는 눈하고 좌파가 보는 눈하고 또 다르고, 우파에서도 또 중도 우파가 전망하는 거 또 분석하는 거하고 정통 보수 우파가
분석하는 것부터 다르듯이 국제정치도 이분이 말한 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에 정답은 없죠. 자연과학은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죠. 3이 될 수 없죠. 근데 사회과학은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진단이 무섭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인데 지금 북한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히 북한이 한반도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뭐 국지전 도발이야 뭐 천안함 타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전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는 뭐 죽으려고 환장했지. 절대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 북한이 공격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에 제일 잘 돼 있는 거고 규모도 큰 데다. 안심해도 된다. 그런 미군 기지를 놔두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리 없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철수할 수 없다. 인계전이 있다는 거죠. 미군이 있는 한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미군이 담은 몇백 명, 몇십 명이라도 희생이 되면 미국 본토에서는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북한은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이다. 이런기 때문에 북한은 무모한 도전을 안 할 것이다. 이게 보통의 상식적인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상식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푸틴도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치고 어느 정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우크라이나가 진짜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아직은 전황을 자세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푸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전하면서도. 그게 공산주의예요. 자기네가 희생을 치르면서도 공격을 하는 게 공산주의고 그 역사적으로 그 증명이 됐고 지금 현재 푸틴이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도널드 커크 편집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공격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장거리 장사포가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미사일이 뭐 ICBM까지 있지만 한반도 장악하는 거는 몇 발이면 그냥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격 목표도 항만. 왜냐하면 배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항구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항만 그다음에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활주로 이런 데를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비행기 활주로를 때리면 미군 기지에 있는 아니면 우리 공군 기지에 있는 비행기들이 못 뜨잖아요. 전투기들이 있어도 활주로가 없으면 못 뜨는 거야. 활주로가 파괴되면. 여기부터 바바바박 먼저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방사포로 쏴서 활주로 점령, 항만 점령해서 배 못 나가게, 못 들어오게, 비행기 못 뜨게, 못 들어오게 해서 꼼짝없이 한 다음에 미군 기지도 같이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요 군사 기지를 동시에 때리면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미 본토에서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뭐 그 항공모함이 뜨고 뭐 전투기가 뜨고 그러는데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폭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북한은 이제 지하 시설 이런 거 엄청나게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빠바바바바박 때리고 미국에서 이제 일본이나 괌에서 엄청난 전투기들이 뜨겠죠. 활주로가 폭격당했으니까 내리지는 못하고 위에서 막 집중 투하하겠죠. 북한에 주요 군사기지 뭐 김정은 처소 이런데 막 때리겠죠.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서 딱 숨은 다음에 때리는 거 다 맞은 다음에 비행기가 가면 나와서 2차 공격, 3차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도널드 커크 이분의 주장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가 그런 주장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도 100%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적으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지원도 만만치 않죠. 그동안에 해외에 나갔던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보내서 몇십만 명이 나가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달러를 벌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수출 수입이 이게 또 막혔지. 서방 제재로 인해서 중동이나 이런 데로 교육하던 게 이게 또 다 막혔지. 경제가 코너에 몰린 데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막 죽어나가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국내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이거를 일거에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1차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주한미군 기지, 항만, 활주로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딱 끝내면은 미국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항공모함 뜨고 전투기 들어오려고 그럴 때 핵무기 쏠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나타나서 내정 간섭하지 말자. 한반도는 한반도에 맡기자. 미국이 개입하면 자기들도 개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 손때 거기 만약에 개입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동팀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개입하겠다. 그럼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러고 엄포를 놓으면 미국 국내 여론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이고 섣불리 개입하지 말자. 그렇게 돼서 3차 대전 나면 어떡하냐. 이러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겁을 먹는다는 거죠. 트루만이 메가더 장군이 원자폭탄 때려서 그냥 전쟁 끝내고 대한민국을 통일시켜버리면 끝냈을 텐데 트루만이 그렇게 원자탄을 때리면 이게 3차 대전 날까봐 겁나서 못 때렸잖아요. 그게 천추의 한인데 우리라서는. 그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까지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봤어도 여기서 끝내자 하는 국내 진화들, 미국 내 국내 여론에 못 이겨서 개입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맞은 다음에 우크라이나 예를 들면은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대통령이나 국민들의 의지가 강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서방 세대의 무기 지원도 있고 물자 지원도 있고 해서 저항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이면은 그래도 저항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2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게 북한에 딸랑될 줄만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항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 한반도 좋게 평화통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평화통일이죠. 북한 체제로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한동훈이나 누가 된다는 법이 있어요. 또 저 좌파들이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거나 부정선거를 또 획책해서 지난번엔 0.7%로 졌지만 그때는 제대로 작업해서 꼼짝없이 이기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판사판 일단 먹은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방어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일단 쳐버리면은 친 다음에 미국 군함이나 전투기가 상륙하지 못하게 항구 도시, 그다음에 활주로를 박살내면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같은 거,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쟤네가 쏘면 우리는 한 방 쏘면 우리는 두 방 쏜다. 이렇게 하면 못 쏜대. 주한미군에만 의존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도널드 커크 편집인의 이 칼럼이요 무섭네요. 무서우면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하는 건 간단해요. 한미동맹 굳건히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게 기술 동맹까지 갔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미군의 전사가 나면 그냥 자동 개입해서 북한 쑥대만 만든다는 굳건하면은 북한이 까불지 못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미국은 그냥 한국을 지켜준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고 그러면 됩니다. 무섭네 이 칼럼.